이제 오늘 아까 교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법의사정 설명회를 초청 강사를 모시고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이제 원기 109년 법의사정이 교당 사정이 8월 달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준비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사실 106년 사정 이후부터 3년간 해온 거를 이제 행정적으로 어떻게 잘 구현해내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화훈련부 윤항구 그 교우님을 모시고 우리 법의사정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잘 구현해내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40여 분 진행을 할 텐데 설명 들으시고 또 질의응답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원련부 윤한국 교무입니다. 방금 전까지 안 떨었는데 갑자기 심장이 막 109년도에 시행하게 될 법의사정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9년도에 이제 수의단에서 법의사정 심의를 거치지만 교당, 지구, 교구는 108년도에 진행이 돼야 이게 모아가지고 109년도에 진행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변화된 게 있다면 항상 3월에 했거든요. 중앙법의사정회 3월에 열고 수의단의 심의를 거쳐서 종고사님 그 승인을 얻는데 항상 그 일정이 대각개교절에 붙어가지고 힘들다 그래서 올해는 좀 당겨서 교원련부가 좀 고생을 하더라도 1월 달로 당겨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일정은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걸 안내를 하기 전에 이거는 행정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내 책자가 각 교당별로 보급이 될 거고 또 그에 따른 양식도 각 교당별로 다 보급이 될 건데 행정 절차는 안내 책자를 보시고 그냥 그대로만 따라하면 진행이 되게끔 자세하게 실어놨어요. 근데 행정 절차도 중요한데 저도 이제 법의사정에 대해서 한 번도 신경 쓴 적이 없다가 작년에 총무로 발령을 받고 제 업무로 받다 보니까 좀 혼 안 나려고 좀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법의사정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좀 알게 됐고, 그러면 뭐를 더 먼저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까라고 이제 공부를 하고 연말을 해본 결과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필요하다, 그 교구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 내가 딱 마음이 쓰면 그만큼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거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준비를 하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게 우리 상실기, 정기일기 점검을 하는데 일기 언제까지 써요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일기는 계속 쓰는 거거든요. 일기는 계속 쓰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 언제까지 했던 게 수합돼서 법의사정 성적에 결산될 뿐이지 일기를 언제까지 쓴다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109년도 법의사정은 지금 뭔가 해서 바뀌지 않아요. 그동안 3년간에 했던 것들이 모여져서 지금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법의사정을 진행할 뿐이고, 뭔가 바뀌려면 지금부터 112년도 법의사정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서 정말 바른 정법, 정학, 출가위를 만들려면 반드시 그런 인과적인 공부의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갑자기 뚝딱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 교도님을, 또는 이제 우리도 다 같이 법의사정 하니까 우리가 그런 법의를 높이는 공부를 하겠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112년도에 법의사정을 준비를 하고, 또 지금 우리가 빠지지 않게 교도님들을 그 법의사정 진행 절차에 맞춰서 놓치지 않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의는 우리의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막 공부의 목적이자 결론이고, 원불교 교도라면 출제가를 막론하고 모두 법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의사정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이거는 우리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도 법의사정 규정 제1장 총칙 1조 목적에 교도의 법위를 향상시키고 그 등급을 합리적으로 사정하기 위해서 제정한다. 또 정신은 법인은 교단의 생명이니 진리를 표준하고 당인의 실력을 잘 파악하여 이로의 사과 없이 공정하게 사정해야 한다. 이게 우리 목적과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법의 사정할 때 이걸 놓치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유념해야 될 것 3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행정적 안내 받기 전에 이걸 좀 듣고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사정할 때 사정만 했던 게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법의 향상과 법의 사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정할 때 그 사정만 힘을 쓰고 같이 공부시키고 공부하는 풍토를 만드는 법의 향상에 좀 우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법의 사정하고 법포 사정하고 약간 혼자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원불교는 우리 원성적 표를 보고 돈 많이 내면 법의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법의 사정과 법포 사정은 별개거든요. 또 담당하는 부서도 법의 사정은 저희 교화훈련부에서 담당을 하고 법포 사정은 총무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문의하시면 법포 사정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열반하신 부모님의 법위를 올려주고 싶어서 열반인의 이름으로 교단에 큰 돈을 희생했습니다. 그러면 법위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법위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단 좌위는 올라갈 수 있겠죠. 아무리 억만금의 돈을 준다고 해도 우리 공부 성적이 법위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공부를 해서 이 법의 사정을 통해서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교도 법의 사정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규칙은 없지만 이제 안내 책자가 나가면 그 안내 책자를 규칙으로 준용해서 법의 사정을 합니다. 근데 많은 교무님들이 규정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지 않으시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답할 수 있는 부분도 똑같습니다. 그 규정의 바탕에서 이렇게 진행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법의 사정이 시작되기 전에 규정에 대해서 한번 잘 읽어보시고 연말을 하시고 사정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의 사정 기준입니다. 6년 전에 이랬어. 교당 다닌 지 오래됐어. 라고 해도 그게 사정 기준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지난 3년의 수행 성적을 기준으로 법의 사정이 이루어지고 이게 각 교구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의 사정의 그 원칙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교구 법의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열반, 노한, 병고, 이사,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하여 누락되는 교도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의사정 대상입니다. 이번에 6월로 법이 바뀌죠. 이제 만 나이가 없어지고 그래서 13세 109년도 법의사정 대상입니다. 2011년생 이상 되는 정교도가 법의사정이 대상이 되겠고 열반 교도로서 법의 추진이 필요한 분도 법의사정 대상이 되겠습니다. 법의사정 절차는 먼저 교당 기관에서 사정을 하고 지구에서 협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교구에서 사정을 하고 중앙법의 사정위원회를 거쳐서 수의단의 사정 및 종법상의 승인을 얻게 됩니다. 이제 출가 같은 경우는 지구 협의회는 기간에 각단 사정을 하고 교구 사정하는 기간에 항단 사정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5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교도 법의 사정 일정은 이렇습니다. 이제 6월 달부터 안내가 나가고 준비를 해서 8월 달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9, 10월 중에 지구 협의를 거치고 11월에 교구 사정을 해서 12월 14일, 15일 1박 2일에 거쳐서 중앙법의 사정위원회 사정을 하고 109년도 1월에 수의단의 사정 및 종법사 승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그에 대해서 글로 써드린 겁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당은 본인 이제 모든 교도들이 하는 거예요. 본인 법인 측정 점검표를 개인이 작성을 하고 그 작성한 걸 바탕으로 교무님들이 교도 기초조사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당 법의 사정서를 9월 12일까지 지구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 협의를 거쳐서 11월 3일까지 원티스에 등록한 후에 그거를 교구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교구 사정이 이루어지고 교구 사정이 이루어진 다음 중앙법의 사정위원회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출가 교도는 8월 달에 각단 사정이 이루어지고 11월 달에 항단 사정, 그다음에 동일하게 12월 달에 중앙법의 사정위원회 사정, 그리고 1월에 수의단의 사정 및 종법사 승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건 출가 교도 법의 사정 내용입니다. 법의 사정 세부 기준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정식 법과 항마의 기준만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정황 승급 후보자 분들이 기준이 되었던 상시일기, 정기일기가 추가가 되었고 항마 훈련 3회 의무 이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출가는 변화된 게 없습니다. 똑같이 정식법과 항마위에서 상시일기, 정기일기 2회 제출이 추가되었고 항마 훈련 3회 의무 이수가 추가되었습니다. 교당 법의 사정 준비할 때는 인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해서 권장 사항입니다. 되도록이면 교당 법의 사정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법의 사정을 거치시고 이제 내용은 법이 높은 순으로 이렇게 사정서를 만든 다음에 혹시나 이제 틀린 부분이 있으면 교화훈련부에 연락하셔서 확인하시고 누락되는 교도가 없게끔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서류는 정식 법마 상적금 이상이 준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교도 법의 기초조사서와 그 공부 실적서가 필요한데 공부 실적서는 정식 법과 항마위 이상 되는 교도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06년도에 예비 사정을 거쳐서 109년도에 정식 사정을 하는 정황 승급 후보자 분들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106년도에 벌써 공부 실적서랑 그런 거 다 올렸기 때문에 109년도에는 안 올려도 되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동일하게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106년도에 사정을 했기 때문에 109년도에는 사정할 필요가 없냐라고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거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받아서 점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3년 기간에 공부를 안 하셔가지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3년 부분에 공부를 잘 하셔서 더 수승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이 부착된 교도법의 기초조사서와 공부실적서는 동일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도법의 기초조사서 작성은 반드시 교무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 법인 측정 정거표를 교도님들이 작성을 하실 때 보통 세밀하게 보지 않고 일괄적으로 체크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무님이 보시기에 이분은 그렇게 특특특 하지 않는데 당신은 그냥 특으로 일괄적으로 체크해서 내는 교도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교도님이 제출한 걸 그대로 원테스트에 올리시면 안 돼요. 교무님이 한번 점검하셔서 교무님하고 교차 체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올리시는 겁니다. 또 한 교도님은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내가 보기에 정말 수승한 교도님인데 을 병으로 내시는 교도님이 계세요. 그러면 이 교도님은 이렇게 냈지만 정말 겸손하시구나라고 해서 교무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분은 충분히 특이다라고 하면 특으로 작성하셔서 원테스트에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있는 걸 그대로 올리시지 말고 반드시 교무님께서 측정을 하셔서 원테스트에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념 사항은 청소년, 중고생들 사정은 무조건 예특으로 됩니다. 입교 후 1년이 지난 교도도 예특으로 사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관리 열반 교도, 정기 사정 3회 이상 보류된 교도는 제외하고 전년도 106년도 법의 사정이 공란이거나 보류, 행적이 묘연한 사람도 보류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안내해 드리는 사항은 안내 책자에 좀 더 세밀하게 다 기록이 된 사항입니다. 해서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말씀드린 9월 12일까지 지구로 제출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지구 협의를 거쳐서 11월 3일까지 원테스트 등록하고 교구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과 항마의 밑에는 사진을 부착시킬 필요 없고 정식 법과 항마의 이상부터는 법의 기초조사서에 사진을 반드시 부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 사정 진행 내용입니다. 똑같이 진행이 되고 이제 교구 사무국은 지구 협의 후 제출된 교당 법의 사정서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교구 법의 사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기 훈련 내용입니다. 109년도 법의 사정에는 최근 3년 동안 특신급 이하 1회, 예비 법망상식급 이상은 2회 정기 훈련 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도 정기 훈련은 원기 108년 10월 30일까지 교구 법의사정위원회 전까지 이수한 훈련 내용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년을 놓고 결산을 해가지고 통계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법의사정이 우리가 8월부터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이전의 훈련을 좀 완료해 주셔야 전산값으로 이게 통계가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10월 30일까지 교도 정기 훈련을 다 마치셔서 등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식 법관 항마의 승급 후보자는 매년 1년씩 훈련원에서 1박 2일 진행하는 항마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 내용은 교도 훈련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도 훈련을 했으니까 항마 훈련을 안 해도 됐나요? 라는 질문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항마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되고 항마 훈련을 났는데 그러면 교도 정기 훈련을 안 받아도 될까요? 그건 괜찮습니다. 항마 훈련이 교도 정기 훈련으로 대체될 수는 있으나 교도 정기 훈련이 항마 훈련으로 대체될 수는 없습니다. 정식 법관 항마의 승급 후보자의 경우 107년도 4월부터 제출한 상시 일기와 정기 일기에 대한 교구장님 승인 결과값이 포함이 됩니다. 전산시 유의사항은 자료집에 실어들었으니까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손을 드시고 질문 사항을 질문하시면 우리 강사분이 네, 저 뒤에 교우님이 먼저 손 드셔가지고 네. 메타원님. 예, 불광교단 김효교무입니다. 제가 105년도에 법의사정을 할 때 휴학년이 돼서 법의사정 참여를 못했었습니다. 106년도에 교당에 이제 그 발령 받아서 왔는데 그때는 법의사정을 그전 교무님이 다 하셨던 상황인데 그 정식 법강 항마위에서 항마훈련 3회 의무 이수함 이게 이 사항에 대해서 그때 105년도에 법의사정을 할 때 정황 승급자들인데 예비 정황 승급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106년도부터 정황 항마 훈련을 저희 서울 교구로 보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예비 법강 항마위하고 현재 예비 법강 항마위 있는 사람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복잡하시죠? 저도 참 복잡합니다. 그게 지금 이분들이 내년 정식 법강 항마에 올라가려면 그동안 항마 훈련을 안 했잖아요. 그 관계를 어떻게 정황 승급 후보자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황 승급 후보자는 106년도에 이제 기존대로라면 정황이죠. 정황자가 됐는데 정황자를 우선 올려놓고 그 많이 나왔던 말들 문제점이 뭐냐? 정황이 정황 같지 않다. 이제 짠득하게 해가지고 진짜 정황다운 정황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공부를 더 시켜서 그 정황들이 정말 정황일 수 있겠나라는 3년간을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3년 후에 그 공부값 결과를 보고 정황으로 올리자라고 만든 게 정황 승급 후보자입니다. 그래서 106년도에 그 예비 정황들이 바로 정황 승급 후보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106년도의 사정은 예비 사정이라고, 그다음에 109년도의 사정은 정식 사정이라고 이렇게 그것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네네. 근데 지금 올해 이제 이 사정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예비 법강 항마에 있는 사람들을 그럼 이 사람들도 또 예비 이거에 정황 승급 후보자가 되는 겁니다. 후보자가 되고 그 3년을 항마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럼 105년 할 때 이게 교무님들이 정확히 인지가 안 됐던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그게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제가 그래서 한번 빠졌더니 지금 법의사정 규정대로 보면 106년도는 예비사정에서 예비사정을 해서 정식사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올라가지 못했어요. 109년은 정식사정이 하기 때문에 예비사정에 했던 정황 승급 후보자들이 이제 올라가는 해인데 문제는 뭐냐?
109년도는 정식 사정의 해기 때문에 규정대로 하면 정황승급 후보자들의 예비 사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 네. 다시 그분들은 6년을 다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6년을 기다려요. 왜냐하면 다음 112년도에 예비 사정을 해서 다시 올려야 되니까. 그러면 112년도에 예비 사정을 했다면 115년도에 정식 사정이 이루어지게 돼서 그 기간을 또 피해보는 기간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예비 사정과 정식 사정을 같이 진행을 해서 112년도에 법의 사정 때는 좀 그런 폐단을 없애려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 결정된 거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교무님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115차에 걸친 중앙법의 사정위원회 회의 결과와 규정에 나온 걸 기준으로 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새롭게 이제 예항부터 정식 법관 항마회가 되는 그분들을 지금 정황승급 후보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분 후보자들도 올리셔야 되고 106년도에 예비 사정을 거쳐서 정식 사정을 받아야 되는 정황승급 지금 훈련을 나고 일기 제출을 해서 한 그분들도 이제 올리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 이제 예비 법관 항마위가 지금 네. 벌써 뭐 9년 뭐 이렇게 이상을 해서 네. 정식 법관 항마위에 올라갈 수 있는 이대로는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네. 근데 세부 내용에 정황 훈련이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도 9년이 지났던 12년이 지났던 공부를 보든 어쨌든 정식 법관 항마위는 안 된다는 거죠. 정식 법관회가 항마회가 되려면 그 기준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비 항마이들에 대한 예항 훈련을 106년도에 그 예비 사람들 아닌 사람들을 시켜줬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마이크를 3년 전에 항마 후보자로 선정되지 않으신 분은 항마 후보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사정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다 인지가 돼 있는 상태고 공문이 다 숙지가 된 부분이라서 아마 메타원님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인사가 돼서 그 과정을 지금 모르셔서 그러지 충분히 교정원이나 교구에서는 숙지를 시켰던 내용입니다. 또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계 각사님 네. 질문, 마이크를 상계교당 질문을 받고 안함 순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빨리 갖다 주세요. 상계 맨 앞쪽에. 그 정황 예비 후보자로 선정이 됐는데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훈련을 못 받았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원기 109년부터 다시 훈련을 이수하면 되나요? 우선 첫째는 훈련을 못한 사유서를 제출해서 그게 이제 정당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승인이 되면 통과가 되는 거고요. 그러지 못하면 다시 하셔야 됩니다. 아니 저기 네. 훈련은 그러면 저 내년 109년부터 훈련은 할 텐데 네네네. 그 하는 걸 전제를 하더라도 못 받은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지금 네. 지금 현재 예비 후보자 인정을 받았는데 예, 정황승급 후보자라는 네, 말씀이시죠? 받았는데 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가지고 네. 훈련을 못 받았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네. 그 내년도부터 있어지는 훈련을 3년간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한 번은 받았는데 이제 두 번이 부족하잖아요. 네네. 그럼 두 번만 채우면 되는 것인지. 지금 109년도에 사정을 받으려면 3전 전 그 값을 가지고 사정을 받잖아요. 근데 총 3번을 받아야 되는데 한 번밖에 못 받으셨어요. 그러면 2번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격자로 올라가게 됩니다. 결격자로 올라가면 심의를 거쳐서 이게 승인이 되거나 부결이 되겠죠. 그래서 109년도에 다시 훈련을 받으신다면 이제 112년도에 그 사정값으로 사정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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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네네. 내년에 안 되면
100년 이분은 이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받았던 것을 포함해서 1년을 봐주고 다시 2년만 받으면 되냐 아닙니다. 그 뜻이죠. 아닙니다. 그렇게 그렇게는 안 줄 됩니다.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하시면 다시 0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해결했습니다. 지금 객관 기준들은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훈련을 못 받았든지 뭐 조건이 맞지 않은 경우는 그 사유서를 교무님이 제출하면은 교구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타당한 이유라고 한다면은 승인을 해서 훈련을 안 받았더라도 항마위가 될 수 있고 그 이유가 위원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은 불합격이 돼서 다시 예비 후보자로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우선 원칙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책자에 원칙으로. 있으니까 보셔야죠. 네. 책자 보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안함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하남교당 이광규 교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좀 정리를 하면 그 예비 사정, 그러니까 예비 법강 항마의 사정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 또 후보자 사정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 후보자 사정이 되어진 이후에 3년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정식 법강 항마의 사정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교도기초조사서를 작성을 할 때 교무님들이 교도님들이 작성하신 내용을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 원티스에 등록을 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우연찮게도 그 실무를 담당을 할 때는 그 승급 대상자가 해당 값이 되지를 않을 때는 승급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법마 상정급을 올릴 때 모두가 특에 해당되질 않으면 올라가지 않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무님이 그분의 어떤 성향들에 대한 그 객관적인 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그 교도님의 어떤 그 관계성으로 이렇게 특이었던 것을 갑으로 내린다든가 이러면 사정에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뜨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들이 현재 보강이 돼 있는지 그런 보강이 되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네, 저 그 교구장님 회의 때도 그렇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부 다 특으로 놓지 않으면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더라. 그래서 페이지를 넘겨서 다음 순서를 진행하기 위해서 무조건 특을 체크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서 제가 정보전산실 그 프로그램 담당하는 제가 교도와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수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시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때는 그 부분이 통과가 돼서 그러니까 넘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결격 사유로 뜬다고요. 결격 사유로. 자격 사유 이분은 충분히 이제 그 다른 조건 하에서는 다 되는데 그 교도기초조사를 잘못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만 서로 성적이 안 맞는다라는 입장으로 결격 사유가 뜬단 말이죠. 결격 사유가 뜨면 결격자죠. 그러니까 그것을 교무님 개인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이 뭐가 있는 얘기예요. 제가 이게 그러니까 우선 행정상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행정상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렇다면 제가 교도님들이 본인 법인 측정 전봉표를 그냥 일괄적으로 특으로 써내면 그대로 다 올려야 되는 것인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교무가 일괄적으로 다 체크해가지고 그거를 다 통과시키기 위해서 체크해서 넘기기 위해서 특으로 올려야 될 것인가? 그것도 참 난해하잖아요. 현재 네. 정 목사님께서 그 지난 법의사정 때 말씀하셨던 것은 정법까지는 그래도 교무들이 직접 관여를 해서 가능하면 승급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좀 잡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모든 법의사정에 대해서 교무의 어떤 객관적인 주관적인 판단 하에서 이것이 결정이 된다라면 그리고 그런 객관적인 지표가 없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면 이것은 법의사정으로서의 의미를 조금 더 퇴색시키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게 객관적인 지표라고 하기가
아니 주관적인 지표라고 하기가 왜냐하면 그 본인 법의 측정 점검표도 보시면 알 테고 교도 법의기조 조사도도 보면 알 테고 내 개인의 생각으로만 체크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교당 교무님이시라면 그 누구보다 그 교도들에 대해서 보다 많이 알겠죠. 다른 분들보다. 그래서 거기에 그 표에 나와 있던 기준의 최대한 공심으로 다 가져서 그걸 체크해서 하는 수밖에 없지. 이거를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러면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하냐?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그 점검표에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값을 병을 체크해 주세요라고 나와 있는데 그 기준표 외에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해라라고 하면 아직은 그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는 더 논의를 해서 더 합리적인 기준이 책정되게끔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움이 있겠지만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장충 교무님 손 드셨어요? 마이크가 하나 더 있습니까? 정식 법관 항마위에 승급하기 위해서 예항 6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도 이제 다음 이번 법의 사정에 그 정황 승급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 3년 예항을 3년 했던 분도 정황 승급 후보자를 올릴 수 있는 건지 6년 이상이니까 그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첫째는 원칙입니다. 6년이 되지 그러니까 이게 그 사정 기간이 되지 않으면 출력할 때 다 결격자로 떠요. 근데 우리 법이 그렇게 막 꽉 조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뭐가 있냐? 항상 공의를 거칩니다. 공의를 거쳐서 그래서 훈련을 못한 사람들은 사유서도 받고 지구 협의를 거치고 교구 협의를 거친 이유가 정말 이렇게 누군가가 의견 제시를 했을 때 이건 정말 어쩔 수 없구나라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은 열어뒀습니다. 문은 열어뒀지만 기준은 이런 기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항 2번 하고 정황 승급 후보자 한 번 해서 9년의 과정을 거쳐야 정황 승급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 교도는 내가 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를 올리셔서 교구 지구의 그 사정위원이나 그걸 거치시면 만약 거기서 승인이 되면 통과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2단계 승급은 거의 없는데 2단계 승급도 올리셔서 통과가 되면 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선 원칙을 기준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손을 들고 기회를 네, 강남 그다음 인타원님. 네, 강남 양수환입니다. 방금 얘기를 듣고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게 뭐냐면 예항에서 6년 이상이 지금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아까 양진 교무님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예항에서 6년 이상 하고 그리고 법관 항마위 승급자 후보 3년을 거쳐서 상시일기와 정기일기를 제출한 사람이 정식 법관 항마위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방금 한국 교무님이 그것이 원칙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교무님이 더 일찍 올려주고 싶다 하면 올려주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다른 교도들이 지금 다 눈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왜 교무가 편파적으로 그 교도만 특별한 예우를 해주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정식 법관 항마위를 이렇게 제도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3년을 더 유예시킨 그런 이유가 없죠.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답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전체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분명히 원칙을 중요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이렇게 법의 사정도 절대 교무의 개인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단계 거쳐서 또 공의의 심의를 하고 제적위원회 3분의 2 결격자는 만장일치라는 그런 심의 제도를 통해서 결정이 되지
한 교도가 예를 들어서 내가 봤을 때 우리 교도가 되게 법의가 순수해요. 사정할 꼭 이유가 있어라고 간곡하게 얘기를 해도 그 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되지 않으면 그건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쪽으로만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교무님이 결정해서 교무님이 의사 결정한 게 반영이 되죠. 근데 이게 100%가 아니거든요. 이게 모든 이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시는 모든 교무들이 공감할 정도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공의를 거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앞부분인 교무가 결정을 해서 올라간다라는 하나로 이건 교무가 개인적으로 다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항이 6년이 됐던 9년이 됐던 그건 올리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106년도에 새롭게 규정됐던 정황 승급 후보자에 대한 규정이 그렇습니다. 정황 승급 후보자에 대한 예비 사정을 거쳐서 우선 정황이 됐어요. 모든 값이 뭐 공부 실적서나 교도 법비 교사서나 그런 성적 값이 합격이 돼가지고 정황이 됐지만, 그러니까 저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정황이 됐지만 아직 진짜 정황은 아니고 3년 동안 공부시켜서 정식 사정을 거쳐서 다시 정황이 된다. 근데 이게 참 말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뭔가 전산적으로 입력할 때도 많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다음에 법의 사정할 때는 모든 교무님들이 이해할 만큼 수정해서 보완을 하려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행정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 말씀 뜻은 이해가 갑니다. 결국은 공의를 통해서 그것이 다 인정이 돼야 승급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제 말씀은 이렇게 열애가 생기면 교도님들은 당연히 교무님이 하시면 되죠. 법의 사정은 교무님이 파워가 막강하다는데 이런 여지를 준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건- 여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 교무님이 설명을 좀 자체를 잘 해주시면 이것 자체 서류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구나, 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미연에 방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 우리 법의 사정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할까 문제시되고 있는 여론 문제가 대중의 신뢰를 얼마나 받느냐의 문제거든요. 아무리 본인은 공부했다 하더라도 대중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법의 항마에를 두느냐 이런 말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지금 법의 사정 중앙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가능한 교당은 교무 개인의 의견이 너무 반영되지 않도록 교당에서 법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대중의 신뢰를 얻는 사람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반영을 해달라. 두 번째로는 부족하지만은 기간은 부족하지만은 조건은 부족하지만 신법이 항마에 충분히 된다면은 추천을 해서 이분을 충분히 소명을 해서라도 기간은 부족하다도 항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전산용수사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셔요. 꼭 나이가 들어서 항마가 되는 건 맞지가 않다. 그래서 40대도 법력이 충분하면은 항마가 나와야 한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꼭 저 기간에 국집돼서 사정하려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은 대중이 다 신뢰할 수 있는 법의 사정이 될 수 있도록 대중의 신뢰를 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교무에 대한 신뢰 문제라든지 교무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교도를 모르는데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당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의 추천위원회를 둬서 항마 이상은 그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뜻으로 앞에 초기에 이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하나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규정이 없는 내용도 아니고 안내책자에 없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게 문제점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충분한 대화와 설득으로 그걸 이해하고 넘겨야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빼고 얘기하지 말라라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잘못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게 정말 규정에 나와 있고 규칙에 나와 있는 거라면 그거를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이해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호천 교무님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마이크 받아주세요. 현재 지금 그
정황 승급 대상자 되는 교도님들이 상시 일기, 뭐 정기 일기, 그다음에 저기 정황 승급자 훈련을 갖다가 3년간 나게 되면은 3년간 난 거에 대한 것에 대한 데이터만 가지고 있고, 법의 기초 조사서 같은 경우는 교무가 하게 되면은 교무가 했을 때 법의 기초 조사서에 대한 결격 사유가 뜨게 되면은 이것이 행정상 서류가 다 넘어갈 때 지구나 교구 법의 사정에서 결격 사유로 떠요. 훈련을 3번 참석했다 해서 훈련에 대한 성적을 매기진 않거든요. 교도들에 대해서. 상시일기를 내는 것도 일기에 대한 체크를 교무가 어쩔 수 없이 교당에서 수작업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지만 거기에 대한 성적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재가교도 법의 기초조사서에서 결격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데이터 상에는 결격 사유가 있냐 없냐 그거 하나만 딱 뜨게 돼 있어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아까 안암교도관 교무님이 질문한 것처럼 이것을 모든 항목에 대해서 특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에는 결격 사유라는 건 계속 꼬리표처럼 그 전체 화면에 자료에 보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넘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근데 현재는 특갑을 병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을 하고 신문검사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교도들한테 최대한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거를 빡빡하게 잡아오거나 아니면 교무가 내가 이거를 점수를 빡빡하게 준다고 생각하면은 저 결격 사유가 딱 하나라도 뜨게 되면은 그것은 계속 회의상 자료에 다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에 아까 교구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중의 신뢰도의 문제 때문에 그 부분들이 지구회의나 뭐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 가지고 하긴 했지만 저 부분에 대한 물음표가 계속 걸리는 부분이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차례 지금 뒤로 밀려져 가지고 교당에서 3년간 어떤 방법들 때문에 안 됐는데 교도님들을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해가지고 3년 동안 끌고 왔단 말이에요. 끌고 왔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보는 출력물에 저게 딱 결격 사유가 들어가 버리면은 우리가 이거를 소명을 여러 차례 하더라도 애매해지는 부분들을 제가 여러 차례 경험을 해왔어요. 그럼 아마 교당에 계시는 교무님들은 다 대부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교화훈련부에서 앞으로 이제 법이 사정하는 시간들이 좀 남았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좀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추후에도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계속 대상자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저희들이 쉽게 딱 이해가 되면은 우리가 교당에서 기준을 만들 때 아니면 기초조사서 평가를 쓰거나 기입을 할 때 훨씬 수월하겠다는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예. 그 기초조사서 작성을 할 때 보면 아마 교도님들이 걸리시는 대부분의 경향들이 아마 입교 연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걸리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입교 연원을 3년 동안 한 번도 못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그 승급 대상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 당신은 분명히 나는 입교 연원을 안 했기 때문에 특으로 줄 수 없다. 근데 사실이 또 그렇기 때문에 그 특을 못 주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을 뭐 갑으로 체크를 한다든가 을로 체크를 하게 되면 이분 자체가 이제 결격 사유가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보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일기하고 훈련된 부분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지금 여기 표 보시면 이렇게 출력물이 나오거든요. 법의 사정 내역에서 훈련 현황 나온 거에 따라서 한 번이라도 안 내면 X로 표시가 돼서 결격자로 나오고 사정 누적이 그 예항 6년 9년 그 말이에요. 그 사정 누적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결격자로 X가 나오고 기초조사서, 공부제강, 정기일기, 상시일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기준값을 충족되지 못하면 왜냐하면 프로그램상 통합돼서 통계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출력물을 뽑을 때 거기 자체에서 X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결격자와 자격자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러면 훈련, 사정누적, 기초조사, 공부객관, 정기일기 이게 몇 %냐 라고 봤을 때 전 전부 다 100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훈련이 100이고 일기가 훈련이 80이고 일기가 20이고 이런 퍼센트가 아니라 전부 다 100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훈련도 잘 나고 일기도 잘 쓰고 했는데
기초조사도 전부 다 낮아. 이 사람은 훈련도 잘 나고 일기도 잘 썼으니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놔야 된다. 그 기초조사서도 또한 100점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정황이라면, 이게 정황 승급 대상자에 대한 출력물이거든요. 정황자라면, 항마라면 우리가 정말 왜 그런 사람을 항마로 주냐라고 할 그런 마음으로 공부시키는 항마 대상자라면 그런 기준에 다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공부시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기준을 스스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100%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 같이 공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충분한 소명의 시간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109년도 법의사정이 완결판이 아니거든요. 아까 교무님이 말한 것처럼 112년도, 115년도, 118년도 계속 앞으로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교무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 최대한 보완하도록 해서 다음엔 더 다 공감할 수 있는 합당한 법의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